자, 이제 문제를 다 풀어봤으면 하나씩 또 확인을 하세요. 저 C번에 명사의 복수형을 쓰는 것은 이건 이제 단어랑 관련되는 거니까 우리 그 챕터 4의 그 단어 기초 단어 부분에도 있고 또 뒤에 그 해설에도 정답이 있으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맞춰보고요. 이제 반드시 꼭 해봐야 되고 이제 설명이 필요로 하는 부분 먼저 하기로 해요. C번은 여러분들이 하고요. D번을 보세요. 그 밑줄 친 명사를 복수형으로 바꿔서 다시 써라. 그러면 여기 칠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제 명사를 복수형으로 바꿀 거 아니에요? 바꿨을 때 예를 들어서 3번을 먼저 보세요. 3번에 픽처를 복수로 써라. 그러면 s만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해서 끝내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명사가 복수형이 되면 관련되는 것들을 찾아서 바꿔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연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을 먼저 하기로 해요. 픽처가 애초에 단수였을 때는 앞에 이 부정관사 어가 붙어 있었죠. 근데 지금 픽처를 복수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s를 붙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진들. 그러면 이게 복수가 되는 순간 하나를 뜻하는 어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는 한 장의 아주 아름다운 사진이었다면 지금은 매우 아름다운 사진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복수가 되면서 어가 빠져야 되고 또 한 가지 조심할 거. 좀 전에는 사진이 한 장이었기 때문에 주어도 단수, 대시였고요. 그 다음에 동사도 is, 단수 취급을 했었는데 지금 사진이 복수가 됐죠. 그러면 주어도 복수가 돼야지. 그래서 대세 복수, those. 그 다음에 is도 복수 취급해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3번을 복수로 고치면 픽처만 단수가 복수가 되는 게 아니라 those are 그리고 빼고 very beautiful pictures. 자, 4번이요. 대어라는 유도부사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동사 뒤에 주어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주어가 sheep 해서 한 마리의 양이에요. 그럼 이걸 복수로 해라. sheep은 단수 복수가 같아요. 그래서 양들 할 때는 그냥 단어 자체가 복수예요. 그러면 방금 한 것처럼 어만 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어가 붙었으면 양 한 마리가 되는 거고 어가 빠지면 양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어는 유도부사고 동사 뒤에 주어가 나오는데 주어가 복수가 됐으면 또 is는 복수 취급을 해야죠. 그래서 is를 are로 고치면 돼요. 그래서 there are sheep, 양들이 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양이 여러 마리가 됐다고 그래서 언덕도 여러 개가 돼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지. 그래서 저 언덕 너머에 아까는 한 마리의 양이 있다. 근데 이제 여기는 그대로 두고 저 언덕 너머에 양들이 있다. 여기는 바꾸는 거 아니고 여기만 수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복수가 되면서 관련되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줘야 되고 또 관련 없는 단어는 손대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연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번이요. 똑같은 문제예요. 대어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동사 이게 주어인데 그래서 주어가 단수였기 때문에 is를 쓴 건데 트리를 복수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트리에 s를 붙이겠죠. 그러면 어가 빠지겠지. 그러면서 이게 주어가 되니까 이제 is를 are로 고쳐야 돼. 그리고 나무가 또 여러 그루가 됐다고 그래서 문이 여러 개일 필요는 없는 거죠. 문 옆에 큰 나무들이 있다. 이건 그대로. 자, 그래서 이제 수가 변하면 관련되는 게 이제 같이 변하는 걸 같이 연습을 시키려고 이렇게 이제 문제화 시켜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면 되고. 자, 다음이요. 이제 2번. child를 복수로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불규칙 변화거든요. 그래서 child를 children. 발음도 변하니까 조심하고.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해요. 좀 전에 어는 하나를 뜻하기 때문에 단수명사에는 꼭 어를 붙여야 되는데 복수가 되면 당연히 사라져야 되고 그런데 정관사 더는 단수명사건 복수명사건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child가 복수가 된다고 해서 children이 됐다고 해서 더를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더는 그대로 둬야 되고 단수였는데 복수가 됐으니까 is가 are로 변해야 돼. 이렇게 하고 이제 끝을 내버리면 틀린 거예요. 뭐냐면
이게 이제 아까 그 대명사 이론 정리하면서도 했는데 주어가 I, 그 아이였잖아요. 뒤를 가봤더니 his toys라고 자신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 그럼 여기서 his가 누구냐면 child를 대명사로 받았겠죠. 그 아이는 지금 자기 자신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 그럼 여기 his가 바로 child 아니에요. 근데 child를 복수로 썼잖아요. 그러면 관련 없는 더는 그대로 두고 수처리는 해줘야 되고 그래서 is를 a로 고쳤고 바로 여기 his도 수를 바꿔줘야지. his가 단수 child를 받았다면 이제는 children을 받는 대명사 소유격 there를 써야 돼. 그 아이들은 그들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 이렇게 관련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연습도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부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거니까 꼭 해야 되고요. 다음에 31페이지. 2번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안 배운 것도 나와요. 그런데 너무 의식하지 말고 안 배운 부분은 체크를 해뒀다가 나중에 본 수업하고 연결해서 하세요. 자, 2번. 부정관사를 넣거나 불필요하면 X표해라. 먼저 1번. 첫 번째 빈칸은 답이 두 개예요. 첫 번째 빈칸은. 그리고 이제 우리 이 기출 시간에는 안 배운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문장 뒤를 보니까 useful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useful이 유용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주어는 개인데 뒤쪽에 useful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어떤 특정한 개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요게 개의 전체적인 설명, 개라는 전체의 인간과 관련된 관계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개는 유용한 동물이다. 그러면 특정한 개가 아니라 개 전체를 가리켜요. 이럴 때 이런 걸 바로 종족 전체를 뜻한다고 해서 바로 어를 붙여요. 그러면 어떤 개 한 마리가 아니라 그냥 개는 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답이 두 개라고 그랬는데 덜을 붙여도 돼요. 종족 전체를 뜻할 때는 어를 붙여도 덜을 붙여도 상관없어요. 어독, 더독 다 맞아요. 종족 전체를 뜻할 때는. 그러니까 종족 전체를 뜻한다는 걸 뭘 보고 하냐? useful을 보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에는 어독, 더독 했죠. 그 다음에 useful 뒤에 animal이 나왔는데 animal은 단수 형태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다 어를 붙여야지. 그리고 useful은 발음 기호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서 J가 자음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부정관사 on을 쓰면 틀려요. 모음이냐 자음이냐에 따라서 어와 on이 결정이 되는데 철자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발음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 기호상으로 J, 발음 기호상으로 W는 자음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요건 생긴 건 모음처럼 보이지만 발음이 자음이니까 on이 아니고 자, 그래서 1번 답은 첫 번째 빈칸은 어와 더, 두 번째 빈칸은 이때 어는 그냥 특별한 의미 없고 그냥 동물 하나니까 하나의 종족을 뜻하니까 어를 붙인 거고. 2번 he comes here, 그는 여기에 온다. 매주 한 번 해서 이때 빈칸도 답은 어예요. 근데 이때 어는 매란 뜻이에요. 매, 각, 당 이런 뜻을 가진 게 또 부정관사예요. 부정관사가 매, 각, 당의 뜻을 가질 때는 퍼와 동의어예요. 그래서 거기 퍼를 썼어도 맞는 거예요. 다만 이제 관사를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어가 정답인 거고. 매주 두 번. 3번 처음 나온 명사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뻔히 알 수 있으면 특정하니까 덜을 붙여요. 상대방한테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문 좀 닫아주십시오. 그럼 상대방이 어떤 문이라는 걸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shut the door please. 더가 정답이고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 특정하니까 덜을 붙여요. 태양,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sun 앞에 덜을 붙이고. moon,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달 앞에도 덜을 붙여요. the sun, the moon. 이것도 여러분들이 특정하니까 덜을 붙인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면 돼요. 5번 student가 명사인데 student 앞에 best라는 단어가 왔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9세 최상급이에요. 형용사 9세 최상급. 최상급 앞에는 더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the best student. 6번
이게 이제 아주 단순해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기는 까다롭거든요. 이것도 암기사항이니까. 그런데 이런 류의 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처음에 한 번에 외우기는 힘들겠지만 외워가면서 해야 돼요. 운동 경기나 식사 이름,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질병 이름, 학과 이름, 에는 관사를 안 붙여요. 운동 경기, 식사명, 질병명, 학과명에는 관사를 안 붙인다. 이런 걸 이제 무관사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도 되고. 그래서 베이스볼 앞에는 X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제 7번이 가장 일반적인 제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관사의 용법이에요. 나는 사진기를 가지고 있다. 그럼 처음 화제의 대상으로 나왔으니까 불특정하죠. 그래서 어를 붙여요. 그런데 이제 그 사진기를 설명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한 번 나왔던 명사가 또 나오니까 특정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처음은 더를 붙여요. 그런데 그 사진기는 아버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해서 첫 번째 빈칸은 두 번째 빈칸은 더. 자, 다음 F번 대명사 연습을 하기 위한 거고 대명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F번도 그래서 이런 문제 좀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명사편에서 설명을 안 한 게 있으니까 그것도 추가로 설명을 들어요. 자, 명사편에서 뭘 설명을 안 했냐면 우리가 기초 수업 시간에 이런 걸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충분히 듣겠지만 바로 이거. 명사에도 소유격이 있어요. 대명사에만 소유격이 있는 게 아니라 명사에도 소유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명사는 다시 두 개로 나뉘어요. 사람과 사물.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뉘는데 사물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본 수업 가서 듣는 거로 하고 사람, 이건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여기를 하나를 확인해요. 명사, 대명사 말고 사람 명사, 사람의 뜻을 가진 명사. 명사의 소유격은 단어 끝에 어포스트로피를 붙이거나 단어 끝에 어포스트로피만 붙여요. 바로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게 소유격이에요. 자, 그런데 어쩔 땐 어포스트로피만 붙이냐? 발음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지막이 s로 끝난 복수명사. s로 끝나는 복수명사에는 어포스트로피를 찍고 s를 또 붙이면 자음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어포스트로피만 찍어서 소유격이다 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한 번만 다시. 모든 복수명사가 아니고 s로 끝난 복수명사에만 어포스트로피를 붙여서 소유격으로 만든다. 그리고 대명사처럼 사람의 소유격도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반드시 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 명사, 이렇게 한 덩어리 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히 끝내고 사물의 소유격은 어떻게 하냐? 그거는 이제 본 수업 가서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배우세요. 자, 이제 F번을 해요. 명사를 대명사로 바꿔 써라. 이제 여기 칠판을 보세요. 먼저 이제 문장 분석을 해야죠. F의 1번은 의문문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did는 조동사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 했으니까 이게 동사 원형이겠죠. 의문문이고. 그러니까 my uncle은 주어잖아요. 그러면서 단수. uncle이니까 아저씨. 그래서 남성. 그리고 단수. 사람이면서 남성. 단수. 그리고 주어. 그래서 my uncle 대신에 he로 바꾸면 돼요. 3인칭이니까. 그 다음 나의 아저씨가 그가 해서 지갑을 어디에 놓았습니까? 해서 그의 지갑 이렇게 나왔죠. 사물이죠. 풋의 목적어죠. 그래서 바로 목적격 단수 his purse 대신에 사물을 가리키는 it. 인칭대명사 관련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에 2번 잭에 어포스트로피 s를 붙였죠. 이게 바로 소유격. 방금 배운 잭의 여동생. 그러면 잭스만 밑줄이 쳐져 있으면 his를 쓰면 되겠죠. 근데 여동생이 밑줄이 쳐져 있죠. 잭스 sister를 합치면 so의 목적어. 그래서 목적격. 그 다음에 여자고 단수. 그래서 잭스 sister 대신에 her.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3번 students라는 복수명사죠. 학생들의 해서 어포스트로피만 붙인 거예요.
복수로 s로 끝나는 복수명사에는 어포스트로피만 붙인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학생들의 책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복수고요. 3인칭이고 그리고 소유격이고 해서 돼요. 소유격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온다. 소유격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온다. 이런 거 꼭 기억해 두고. 자, 해서 이제 3번이 된 거고요. 자, 여기 보세요. 4번. cold가 문장의 동사. 그러면 the boy and the girl. 요게 주어이고요. 그 다음에 cold 뒤에 my sister and me. 요게 목적어예요. 자, 그리고 그 소년과 그 소녀. 그러면 두 명이니까 복수. 그리고 주어. 그리고 3인칭. 해서 the boy and the girl은 they로 고치고. 그 다음에 cold my sister and me. 그럼 목적어. 나가 포함된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포함됐으니까 우리가 되는 거예요. 복수고. 그 다음에 목적어. 그래서 my sister and me 대신에 us. we, our, us의 us. 자, 그리고 5번을 예전에 그 핵심 기초에서 한번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요. 그리고 요 as라는 표현은 이제 곧이어 배울 거예요. 이런 걸 바로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을 이용한 비교라고 그래요. 원급 비교라고 그래요. 앞에 있는 as는 뜻이 없고 뒤에 있는 as는 뜻이 뭐뭐만큼. 자, 해석이요. 탐의 펜은 내 펜만큼 좋지 않다. 다시 한번. 탐의 연필, 탐의 펜은 내 펜만큼 좋지는 않다. 그래서 내 것이 더 좋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소유격 뒤에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되는데 이 명사가 한번 나온 명사가 다시 또 나오죠.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소유격 플러스 반복 명사를 이렇게 바꾸라고 그랬어요.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소유 대명사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my pen 대신에 바로 이걸 쓰는 거예요. mine, 내 것. 소유 대명사의 쓰임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F번까지 했고, 다음 G번이요. G번도 여기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는데 대명사에 대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헷갈리거나 안 배운 부분들은 또 본 수업 가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배우면 돼요. 자, G의 1번. 힌트가 뭐냐면 about이 힌트예요. about은 전치사. 전치사 뒤에 나오는 걸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명칭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목적어 자리잖아요. 그러면 목적격을 써야지. 답은 him. 2번. 그냥 문제를 너무 빠르게 풀다 보면 is를 보고서 she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she를 쓰면 뒤에 house가 해결이 안 돼요. 답은 her예요. 그리고 여기서 her는 당연히 소유격이겠죠. 그래서 her house가 문장의 주어. 답은 her가 답이에요. 소유격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온다 했으니까 그녀의 집이 아름답습니까? 답은 her. 그리고 이제 3번을 안 배운 건데 어렵진 않아요. 원래는 마지막 네 단어를 괄호 쳐보세요. To break this box. 이 상자를 부수는 것. 이게 원래는 그 맨 앞에 괄호 속에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어 자리에 to break this box가 들어가면 주어가 길어지죠. 주어가 길어졌을 때 대신 쓰는 주어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it인데 요때 it을 가짜 주어, 가주어라고 그래요. 주어가 길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래 주어는 어디로 보내냐? 맨 뒤로 보내. 그리고 그 주어를 진짜 주어, 진주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주어는 뜻은 당연히 없겠죠. 진주어가 뒤에 있으니까. 해서 3번 정답은 it이고요. 이때 it이 가주어, 진주어가 to break this box. 해석은 이렇게. 이 상자를 부수는 것은 쉽다. 4번 keep이 동사인데 바로 명령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명령문은 당연히 주어가 you가 생략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hands와 연결을 시켜서 you어가 답이에요. 너의 손.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하면 내가 상대방한테 손 깨끗이 해라. 그러면 당연히 누구 손이냐면 상대방의 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your hands. 5번 주어가 Jim and I예요. 짐과 나는 숙제를 끝냈다. 그럼 누구 숙제냐면 짐과 나의 숙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짐과 나. 그러면 나가 또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짐과 나의 숙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가 포함되니까 1인칭. 그리고 복수. 짐과 나 둘이니까. 그리고 뒤에 명사 나왔죠. 그래서 짐과 아이를 합쳐서 our. 짐과 나는 우리의 숙제를 끝냈다. 답은 our. 그러니까 내가 포함되면 무조건 1인칭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6번도 안 배운 건데 답은 it이에요. it이에요. 근데 이때 it은 3번의 it과는 달라요. 6번의 it은 뭐냐면 이건 어렵진 않은 거예요. 거기는 답이 이제 it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it을 쓰고 그 다음에 is를 쓰고 뒤에 that을 써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it is that 강조 구문이라고 그래요. it is that 강조 구문. 잠깐 그냥 설명 들으세요. 어떤 정상적인 문장이 있는데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 부사구 이렇게 구성된 문장이 있다고 해요. 여기서 만약에 주어를 강조해라 또는 목적어를 강조해라 부사를 강조해라 그럴 때 사용하는 구문을 it is that 강조 구문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강조를 하냐? 아주 쉽다고요. 주어를 강조해라. 그럼 주어를 여기다 넣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걸 쫙 써. that 뒤에 동사, 목적어, 부사 이렇게. 만약에 목적어를 강조해라. 그러면 목적어의 형태를 바꾸지 말고 그대로 집어넣어. it is that 사이에. 해서 썼죠? 그럼 다시 남아있는 게 주어, 동사, 부사죠? 그럼 이 뒤에다가 주어, 동사, 부사. 마지막으로 부사를 강조해봐라. 그럼 부사를 바로 또 이 자리에 써요. it is that 사이에다가. 그래놓고 남아있는 게 주어, 동사, 목적어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써주면 돼. 이런 걸 바로 it is that 강조 구문이라고 해요. 자, 나중에 또 배울 기회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it이고요. 여기서 강조가 된 건 yesterday예요. 그러면 해석은 이렇게. 그 that이 이끄는 절을 먼저 해석을 한 다음에 yesterday를 마지막에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에요. 내가 그를 만난 건 바로 어제였다. 내가 그 남자를 만났던 건 바로 어제였다. 여기서 나중에 이제 본 수업 가게 되면 it is that 강조 구문 배우거든요. 그때 가면 그냥 쉽게 이해될 거예요. 강조된 게 yesterday인데 부사 yesterday예요. 그리고 시간을 뜻하는 거고 이때 that을 거기 it is that 할 때 that을 yesterday라는 부사가 강조가 됐기 때문에 부사가 강조가 됐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니까 여기 that을 when으로 고쳤어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적어만 놓으세요. 자, 다음 7번. 역시 명령문이고 please가 붙어 있으니까 부탁조의 명령이거든요. 부탁, 권유. 그래서 take care of를 밑줄 쳐봐요. 돌보다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겠지. 몸조리를 잘 하십시오. 몸 잘 돌보십시오. 라고 내가 상대방한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몸조심 잘하라는 얘기냐면 당연히 그 상대방 몸조심 잘하라고 내가 이제 그 부탁조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주어가 you인데 you가 또 나와야 된다고요. 이럴 때 제귀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문은 항상 주어 you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이걸 명심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답은 yourself. 주어가 다시 또 나와야 될 때 제귀대명사를 쓴다. 이렇게. 대신 제귀대명사도 본 수업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한번 이제 보는 걸로 만족하기로 하고 본 수업 가서 또 정리하고요. 그래서 7번 답은 당신 몸조리 잘 하십시오. 할 때 please take good care of yourself. 8번 I'm sure 뒤에는 일단 that이 생략된 거고요. 그 다음에 Mary부터 시작을 해서 Mary can do a better job. better를 밑줄 쳐봐요. better. 여기 better라는 게 비교급이고요. 최상급은 best고요. 원급은 good이에요. 그래서 good의 비교급 최상급이 good, better, best. 그러면 better라는 단어가 비교급이라고 했죠. 그러면 뒤에는 than이 와야 되거든요. than 밑줄 치세요. 비교급이 나오면 뒤에는 than이 와야 되는데 요 than이 바로 접속사예요. 뭐보다 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 그러면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는 can 나왔고 조동사 뒤에 반복되는 말은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can 뒤에는 do a job 생략된 거고요. 그러면 can의 주어가 와야지. 그래서 답은 I. 9번. 이게 아주 단순해 보이는 건데 사실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은 아직은 안 배웠어요. 근데 이 9번 문제가 최근 기출 문제예요. 9번에 이 정답이 되는 부분이 문장의 동사는 have had 현재 완료 시제고요. had의 목적어가 much snow. 그 다음에 here 여기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포함되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빈칸에 아무 걸 안 집어넣고도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is winter는 올 겨울. 올 겨울 바로 여기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장소 여기에는 많은 눈이 왔었다. 그러면 주어를 해석을 안 해도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주어 자리에 뭘 쓴다 하더라도 여기 주어는 뜻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눈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비인칭 주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이시 답이겠구나 이럴 수가 있는데 비인칭 주어 이시 답이려면 snow라는 게 동사로 바로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동사가 have 동사라는 타동사를 현재 완료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위가 답이에요. 위. 여기 위가 바로 뭐냐면 일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이 문장의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이 어색하다. 그러면 일반인도 해석을 안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근 기출문제라는 게 바로 이건데 일반인에 대해서 아는지를 묻는 문제가 최근에 나왔다고요. 영장 문제로 해서 답은 위가 답이고 이때 위는 해석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번 문장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어색해요. 우리는 올 겨울에 여기에 많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아주 어색한 해석이라고 해서 위를 쓰긴 쓰되 해석은 이렇게 해요. 위는 무시해버리고 올 겨울에 여기에 많은 눈이 내렸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G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H가 이제 기억이 나는지 보세요. H가 바로 뭐냐면 1번부터 5번까지가 의문사 있는 의문문 연습을 하는 거고 6번은 제일 기초적인 의문사 없는 의문문. 그리고 이걸 통해서 33페이지 I번 이게 바로 간접 의문문. 그리고 간접 의문문에서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게 think가 있을 때였죠. 그게 J, do you think랑 연결되는 이것도 간접 의문문.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바로 복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되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일단 빠르게 답 처리하는 식으로 해서 설명은 다시 해줄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나서 답을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바로 연이어서 34페이지에 전치사, 접속사, 관계사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HIJ는 다음 시간에 풀기로 해요.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어요.